여러분,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청이라고 많이 듣죠. 저도 뭐 수업을 하거나 뭐 방송을 할 때에도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나요? 경청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상대방의 말이 마음으로 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우자와 항상 이 반복되는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싸우는 걸로 싸우잖아요. 뭐 연인과도 그렇고. 그러면은 항상 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상대방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래, 경청을 하면은 소통이 된다고 하지. 그래, 참고 경청해 보자 라고 경청을 해도 결국에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일들 아마 대부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청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에 앞서서 선행돼야 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책이냐면은 문예출판사에서 펴낸 일본의 심리상담가 도하타 가이토 씨가 쓴 책이고요. 사람들은 왜 내 말은 안 들을까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경청을 하려고 했는데 왜 그래도 소통이 안 될까? 이거에 대한 답은요. 이 저자분은 듣기의 기능 부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경청하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귀는 열려 있음에도 우리가 듣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듣기가 왜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입니다. 마음이 쫓기고 위태로울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듣기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듣는 기술은 들려주는 기술로 완성돼야 합니다. 자, 정말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심리상담가인 만큼 어떤 듣기가 안 되는 이유를 어떤 보이스적인 부분,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마음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저한테 막 고민 상담을 하고 힘듦을 막 토로를 해요. 그런데 제가 여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 일도 많고 지금 인생에 힘든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막 토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끙끙대며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토로하는 그런 고민이 잘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죠. 뭐 저런 걸로 고민을 해? 아니 뭐 저것밖에 안 힘든데 뭐 나는 더 힘든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타인과의 연대감도 줄어들고요. 또 어떤 측은지심 같은 것도 줄어들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노력해야지 들어야지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가 나약한 인간이라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나는 성숙해야 돼. 나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마음 먹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이야기를 타인이 들어주는 경험이 없다면 나 또한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저자는 내 이야기를 들려주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다른 콘텐츠에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무조건 양보나 배려만이 능사가 절대로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화도 결국에는 기브 앤 테이크이고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줬으면은 내 얘기도 이렇게 치고 나가서 내 얘기를 들려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참 동안은 주로 이제 들어주는 이 리스너의 위치에 좀 많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얘기를 하는 것에 서툴어지고 그럴수록 제 마음을 공유하는 게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제 마음에 뭔가가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쌓인 찌꺼기들이 결국에는 제 마음의 어떤 부분을 막아버려서
그 막힌 마음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마음이 들어올 여유도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행이지만 저는 원래는 제 얘기를 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편이었었는데 라디오 DJ를 하다 보면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심야 라디오 할 때는 저도 잘 안 됐었어요. 좀 추상적인 얘기들 위주로 혹은 좀 바른 이야기들 혹은 되게 딥하게 들어가서 오히려 상대방이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위주로 했다면은 저도 저녁 방송을 하고 아침 방송을 하면서는 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저의 신변 잡기들, 요새 말로 TMI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좀 오랜 청취자분들이 제 얘기를 궁금해 해주시기도 하고 이것저것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한 얘기들에 잘 받아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신나서 말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이 한층 더 가벼워지고 좀 비장했던 모습들을 좀 털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저의 정신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 사람들은 왜 내 얘기를 안 들을까라는 이 책의 골자에도 정말 깊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인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고 계속 혼자 쌓고만 있으면은 저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속에 유령이 생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원만하지 않게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그 유령의 존재로 인해서 우린 계속 괴로워지는 거죠. 왜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들끼리는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결국 유령이 수그러드는 건 상처 입은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줄 때뿐입니다. 내게도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 본인 나름대로 절실했다는 것, 그런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괴로운 마음을 의탁하면 우리 마음에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거기에 복잡한 나의 쉴 곳이 생기고 타자의 복잡한 모습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에 있는 복잡한 부분들, 외로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을 타인이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 줘서 우리가 치유가 됐을 때, 내 힘듦을 누군가가 알아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힘듦도 알아주고 공감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마 이쯤 되면은 저는 그래도 남에게 먼저 제 얘기하는 게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구체적인 방법들도 좀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분이시기 때문에 다소 조금 우리와는 어떤 정서가 다른 부분도 있긴 있지만 어떤 참고할 부분들은 있어요. 이런 리스트가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자. 화장실에 같이 가자. 같이 퇴근하자. 화상회의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은근히 내 존재감을 은근하게 어필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연이 있는 듯한 표정을 짓자. 화장실에 자주 가자. 그러니까 뭔가 좀 무슨 일 있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을 주는 거죠. 약을 앞에서 먹는다. 건강검진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검은색 마스크를 써보자. 그러니까 평소와 좀 다른 어두운 느낌을 주는 거. 그리고 평소에 잘하다가 갑자기 지각을 하고 기한을 어겨보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직접적으로 내 얘기를 들어줘 라고 하는 게 좀 어렵다면은 이렇게 뭔가 약간의 티를 내서 누군가가 다희 씨 무슨 일 있어요? 다희 근데 어디 아파? 라고 말을 먼저 물어보게끔 살짝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은근히 하는 것도 물론 방법일 수가 있고 사람에 따라 이렇게 하는 분도 많겠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확실하게 말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전화를 해서 편안한 상대 혹은 안전한 상대에게 전화를 해서 나 지금 좀 위로가 필요해 라고 그냥 직구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사람에 따라 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위로를 막 받고 싶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해결책을 주고 싶어 한다거나 뭐 소위 말해 뭐 F랑 T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포인트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나 지금 힘든 일이 있어서 좀 위로가 필요해. 위로 좀 해줘. 라고 한다거나, 나 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 라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 마음에 좀 공감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접근하기가 좀 쉬워지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는 어려워요. 저도 특히나 사람이 좀 우울증이 있거나 좀 힘들수록 사실은 스스로를 더욱더 고립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는 뭐 카톡으로라도 용기를 내서 카톡으로라도 한번 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 라고 좀 얘기를 한다거나, 근데 그런 게 점점 쌓이다 보면은 이제 어떤 멤버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털어놓는 어떤 정해진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저와 또 소통 방식도 잘 맞고, 또 제가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또 보내주는 또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알아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거 해줘 라고 하는 게 잘 되고, 그 친구들도 해주고, 그러면 반대로 그 친구들도 저에게 힘들 때 기대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이런 나만의 비빌 언덕과 안전지대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그런 친구들이 지금 잘 안 떠올라요 라고 한다면은 저는 하다못해서 커뮤니티 같은데 인터넷에라도 위로해 줄 사람이라고 써준다거나, 아니면은 가끔 라디오, 특히 심야 라디오 요런 계열의 라디오에는 좀 뭐랄까요, 정성을 들여서 좀 힘든 문자를 해주면은, 저도 라디오를 해봤지만 그런 문자에는 마음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비대면으로라도 그런 라디오 DJ로부터 생생한 위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방법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저는 그래도 도저히 일상에서는 못하겠어요 라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뭐 캠핑이라든지 아니면은 밤에 딱 둘만 남을 수 있는 어떤 장소라든지, 왜 우리가 편의점의 그 플라스틱 의자를 진실의 의자라고도 부르잖아, 이런 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뭔가 평소와는 다른 공간, 다른 분위기에서 내 속내가 좀 잘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아예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불멍을 하면서 있으면은 그냥 평상시에 안 나올 말도 엄청 나오게 되고요. 뭐 밤바다를 본다거나 이런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힘들어 라고 하는 게 어렵다면은 차가 있는 친구한테 나 밤바다 좀 보고 싶어 라고 해서 그냥 훌쩍 떠나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당일치기로라도 뭐 불멍할 수 있는 카페에 간다거나, 이런 부분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뭐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한 부분들인 거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 누구로부터 나의 이야기가 잘 들려지는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듣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북 리뷰였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 저자분의 참 좋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마음은 마치 작은 공 같습니다. 공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건네집니다. 나 혼자서는 들고 있을 수 없는 공을 누군가가 잠시 맡아줍니다. 그러면 부담은 가벼워지고 마음에 원래 존재했던 힘이 되살아납니다. 신기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안고 있을 때는 더 무겁게 여겨져요. 그리고 이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존재에 대해 드러내지 않을수록 더 힘이 강해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게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큰 힘을 행사하게 되죠. 근데 이 힘듦을, 이 공을 타인에게 나누는 순간, 그게 방식이 어찌됐든 나누는 순간 가벼워지고, 그거를 누군가가 경청해주고 공감해준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위로가 되죠. 그러면 그 공을 덜어낸 만큼 타인의 이야기와 사연에도 관심을 갖고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선순환인 거죠. 자, 여러분들도 내 이야기를 들려줄 누군가를 떠올리는 시간 됐기를 바라고요. 어려운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마음을 다해서 공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책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돌아올게요. 내용이 공감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